올해 2016년이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다. 이게 우리가 항상 타이밍 하는데 다른 때는 조금 우리가 약간 느슨하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올해 2016년은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소위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할 일을 확실히 좀 각인시켜가지고 앞으로 15년간 이 일을 얼마나 우리의 일로 소화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오늘 뭐 처음 발표한 자료는 아니고 우리 이제 이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이 소위 말하면 SDG를 우리 지역 수준에서, 아까 로컬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전반부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SDG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내용이 뭐냐, 즉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방향도 좀 잡았고 내용도 뭔지를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타래를, 뭔가 신발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오늘 우리 회장단이나 또는 우리 사무처장님들께서 제일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 차원을 얽혔기 때문에 뭐가 먼저다, 뭐가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지난 한 20여 년간 광주에서 또 이런 문제들을 직접 부딪히고 또 풀어오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대구에서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한 2주 전에 창원, 경남이죠. 경남에서 또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금 오늘은 이제 전국에서도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또 지역의 각 지자체 또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똑같이 또 다시 학습하고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될 지금 시기다. 이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올해 잡아야지 우리의 역할을 15년간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간단히 그냥 소개하는 자료가 대체할 것이고, 이행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좀 기본 계획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이행 계획이 있는데, 이행 계획이 바로 우리의 할 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협의회가 구체적인 거버넌스형의 실천 과제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이행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즉 아까 컨텐츠 이야기는 됐지 않습니까? 담을 내용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구조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풀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나 조직의 문제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 협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좀 더 오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제 피라미드형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역시 이제 제일 이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SDG라는 그 최상위 목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SDG는 이제 유엔에서 만들었고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또 SDG 이행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또 만들고 있기도 하고, 또 지표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기도 하고, 이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중앙정부가 그렇게 순발력 있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지방정부 수준에서 SDG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각 지역별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향식으로 지역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은 오히려 중앙이 훨씬 더 또 그 문제를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맡겨놓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노하우랄지 경험이랄지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협의회가 가장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이 문제는 우리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직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이나 조직의 측면이나 예산의 측면이 그렇게 잘 갖춰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발제 끝난 뒤에 지역의 현황이나 지역의 현실을 좀 터놓고 이 문제를 토론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나의 우리의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가는 오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내용까지는 아까 전반부에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이 그림 하나를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우리가 소위 지방의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92년 바로 여기서 이제 아젠다 21이 탄생됐던 것인데, 이 개념이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로컬이라는 말로만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지속가능 발전의 컨셉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이 개념을 쓰는 것도 아주 일부에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쓰고, 우리 협의회가 우리 이제 지방의제 협의회가 좀 더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자리 잡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회의 명칭을 WSSB죠. 즉 세계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회의 명칭 자체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또 지속가능 발전이 역시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이번에 바로 작년 2015년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17개가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지속가능 발전이 환경의제인지, 이게 경제의제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평등의제가 이게 과연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라 그럴까, 서로 의제 자체에 대해서도 포커스가 안 맞았는데, 이제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갑론을박할 수 없는 SDG의 17개가 확정이 됐고, 이걸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해야 될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17개의 목표를 훨씬 더 예전보다도 이제 갑자기 어느 지역은 그런 겁니다. 지금 환경의제 하나만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갑자기 17개로 늘어나 버렸죠. 정신 못 차리겠죠. 이럴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한번 박스를 그려봤는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큰 전환기에 지금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의미 부여하고 싶은데, 94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뭐 95년에 시작하는데 6년 시작하는데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94년부터 작년까지는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지역에서 대개는 무슨 의제 20일, 대개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무슨 그린 또는 녹색, 뭐 푸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광주 또는 부산 이런 식으로 20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무슨 21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써왔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이제 뭐 녹색, 푸른, 그린 뭐 별빛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직인지 다른 조직인지 또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이제 전국 차원에서 이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쓰지 말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통일한 것이죠. 지역 이름을 붙이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 명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지방의제 21 기구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SDG 2030 추진 기구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푸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의제의 정신은 이어받지만은 개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지방의제 1.0의 시대에서 이제부터 2030년까지는 지방의제 21의 2.0의 시대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2.0 시대라는 것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즉 SDG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우리의 어떤 조직의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내용은 이미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하향적 목표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유엔이 이것을 크게 설정했고, 국가는 이제 국가 단위의 좀 더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들이 좀 나올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또 나름대로 지역의 목표와 지표들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향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목표 자체를 말하지 중앙에서 해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단계가 유엔의 목표도 있고 국가의 목표도 있고 지방의 목표가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상향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방법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지자체마다. 이 이행계획은 뭐 5년 단위로 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광주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5년 단위로 지금 수립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하나의 모델로 놓고 지역별로 그 지역의 내용을 잘 담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행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이제 SDG 2030을 우리 전국 협의회들이 이것을 이행계획과 연계시켜가지고 우리의 실천 사업으로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의 예를 제가 잠깐, 이것은 이제 하나의 광주가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해온 것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95년부터 해서 광주의 이름은 푸른 광주였습니다만은 이제 역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작년 10월에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언을 우리 광주시청에서 선언문을 시장님이 직접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의 100년 광주의 미래를 담는 그 선언문의 내용을 이제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선언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광주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이행 체계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거 이제 국가 이행 체계 기본 계획하고 거의 틀을 비슷하게 따왔습니다.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는 이렇게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이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는 지표들을 넣어놨습니다. 지표별 목표 달성치를 2030년까지 넣어놨고, 분야를 4대 분야로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생태 공동체 부분, 경제 공동체 부분, 복지 공동체 부분, 환경, 경제, 사회라는 큰 축을 체결하고, 여기에 아까 우리 이제 SDG 11번과 좀 더 밀접히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이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4개 틀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밑에서 이제 체계가 상당히 이제 아까 중요한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은 두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전 평가 시스템과 사후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솔직히 이제 사전 평가 시스템이 만만치 않아서 이게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이 사전 평가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이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책임을 맡아서 할 것 같습니다. 사전 평가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후 평가 시스템은 지표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 2년 주기로 평가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중요한데, 이 조직은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이제 위원회 구조와 협의회 구조를 좀 이용화시켰습니다. 위원회 구조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각 지역에 지금 중앙정부를 말하면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위원회는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돼 있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아직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유명무실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는 보장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조를 또는 명칭을 우리는 단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광주도 지금 이걸 좀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는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그대로 이제 우리 그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 그런 구조 속에서
협의회는 진정한 거버넌스의 실천 구조이고 위원회는 어떤 조금 의사결정 구조에 가깝겠죠. 이런 것이 이제 각 지역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성장 기본법 시대에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약간 아픈 게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에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기본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순간에 그때 제가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PCSD에서 대통령위원회에서 지방 이행 준비단을 제가 맡아가지고 지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준비 계획서를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때 책임지고 그때 정권이 딱 바꿔지면서 그 지방 이행 준비단은 해체가 되고 녹색성장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바로 기본법으로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가 돼야 될 것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뺏겨버렸던 것이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법률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정권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녹색성장 기본법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절충점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 녹색성장은 어차피 상당히 제한된 개념이고 그것을 포괄하는 우산의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다. 이것은 개념의 상하관계는 분명히 지금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버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궁극적인 우리의 방향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표로. 그래서 가령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것을 위한 뭐 녹색성장 뭐 조례 이런 식으로 일단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당장 없앨 수 없으니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이라는 말을 충분히 살리면은 녹색성장의 그 조례나 또 그 관련되는 위원회나 이들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우리 지속가능 발전 관련되는 조직이 흡수해서 개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협의회가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시적입니다만은 그래서 광주에서 작년에 우리가 만들 때 SDG의 환경 부문의 아까 13번 기후변화 문제, 근데 6번 물 문제 이런 것들을 쭉 환경 부분의 핵심 그 고울들을 광주의 이행 계획으로 이제 이렇게 매칭시켜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이행 계획은 SDG의 17개를 여기다가 이제 담아내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회 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 재생 부분은 특히 11번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광주의 하나의 경험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부가 지금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을 좀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이제 좀 설명했던 부분에서 그냥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의 그 토론의 주제를 제가 한 3분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좀 고민거리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9가지의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방의제 21 기구라는 게 한 2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해오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느 지역은 조금 더 지혜롭게 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여전히 거기에 벽에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간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우선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제도, 이 조례들이 제대로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의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뭡니까? 중요한 건이 이게 4년마다 선거가 있는 것이 이게 자치단체장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누가 되더라도 이 기구의 위상과 영향력이 강력하다 그러면은 그 단체장 10번 바뀌어도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광주도 물론 뭐 정당의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시장의 성향들은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동안에 6텀을 거치면서 성향들이 그렇게 다른 시장님들이 우리 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도 물론 저는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조직의 문제,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그 아까 그 9 메이저 그룹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느냐, 우리는 목표를 좀 지나치게 과거에는 좁게 잡지 않았느냐, 방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 7번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책과의 연계성, 마치 정책은 따로 가고 우리 협의회가 하는 일은 따로 가는 것처럼 두 바퀴처럼 하는 구조들이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천에 얼마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직도 어떤 특히 좀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형에 가까운 이런 쪽의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죠. 20년간 해왔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걸 어떻게 말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17개의 목표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 지표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나오게 될 것이고, 최소한 그 지표들을, 객관적인 지표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2년에서 5년 주기로 우리가 해온 일들이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리포트를 하게 되면은 그 필요성이나 그 성과를 더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을 제가 이제 하나의 도전 과제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그냥 오늘 이제 토론에 어떤 제가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약간의 답안지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올해 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단체장의 의지를 어떻게든지 좀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조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의 환경단체나 몇몇 메이저 단체들이 주도해버리는 그 틀을 깨지 못하면은 SDG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그 17개가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까? 개방성, 조직의 개방성, 목표는 당연히 아까 17개로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방법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거버넌스란 말을 하지만은 진정한 거버넌스인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거버넌스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치 좀 비하자게 하면은 행정이 그냥 예산 세워주고 우리 협의회는 예산을 전달하는 중개소 역할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도, 이것은 단순히 단체장의 의지를 꼭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되게 돼 있고, 작년에 우리가 법이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얼마든지 지역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면은 올해보다는 단계적으로 예산들을 충분히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일거리가 필요하다. 그 일이 지자체에서 이건 정말로 해야 될 일인데 그 필요성이 인식되면은 의회가 동의할 것이고, 거기에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참여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번 기회에 지표를 완벽하게는 못 만들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지표를 만들어서 지역의 2030년까지 변화 과정을 우리가 뭔가 좀 리포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의무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또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